저는요, 원래 63kg 정도 나갔었거든요. 제 직업이 식품 개발하는 쪽이다 보니까 하루에 샘플 시식만 막 서너 번씩 해야 됐거든요. 어떨 때는 하루에 식사를 막 5끼나 먹어야 되는 다이어트 하기엔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막 살 뺀다고 비싼 돈 내고 1대1 PT 같은 것도 여러 번 받아봤거든요. 근데 20회 넘는 동안 겨우 막 700g 밖에 안 빠져가지고 선생님이랑 저랑 막 웃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요, 이렇게 10kg 정도를 감량하고 7년 넘게 50kg대 초반대를 아주 잘 유지 중인데요. 심지어 지금도 일 때문에 하루 5끼씩 먹으면서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 과정에서 진짜 큰 도움을 받았고 또 누구나 일상에서 정말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습관 딱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죽어라 운동에도 안 빠지던 저와 하루에 5끼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지금의 제가 대체 뭐가 달라졌나 생각해보니까 정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혈당 관리예요. 사실 직업 때문에도 그렇고 워낙 먹는 것도 제가 진짜 좋아해서 살 빼는 게 어려웠거든요.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수많은 시행착오 중에서 제가 몸으로 직접 검증한 것들이 있어요. 바로 저만의 혈당 루틴인데요. 이것만 듣고 단순하게 그냥 혈당 다이어트인가 생각하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알아야 훨씬 더 쉽게 다이어트가 가능하거든요. 직접 혈당 측정하고 검증한 데이터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누르시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 원리를 모른 채 그냥 겉핥기로만 따라하시면 오히려 몸 대사가 망가지거나 요요가 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즘에야 혈당 다이어트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보다 사실 칼로리를 더 먼저 보게 되잖아요. 뭐 숫자니까 한눈에 바로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칼로리가 살 빼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몸은 계산기가 아니라 칼로리만큼 막 딱딱딱딱 살이 찌지는 않거든요. 120kcal짜리 컵라면보다 300칼로리가 넘는 견과류 간식에 살이 더 잘 빠지는 이유는 바로 인슐린 호르몬 때문인데요.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떡볶이, 빵, 짜장면 같이 우리가 아는 이 정제 탄수화물이 몸에 바로 들어오면은 혈당이 스파이크를 치면서 확 올라갑니다. 그럼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몸에 지금 들어온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요. 즉 혈당이 가파르고 높게 올라갈수록 인슐린도 더 폭발적으로 나오고 그만큼 몸이 더 쉽고 강하게 지방을 저장한다는 뜻이죠. 운동 없이 살 빠지는 체질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혈당과 인슐린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혈당이 막 올라가지고 인슐린이 막 엄청 분비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 이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내리려면 그럼 뇌는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혈당이 너무 빨라졌다. 빨리 당 충전하라는 신호를 막 보냅니다. 이때 느끼는 배고픔이 바로 진짜 배고픈 게 아니라 혈당이 막 널뛰기 하면서 느껴지는 가짜 배고픔이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유독 막 달고 자극적인 것들이 더 미치도록 땡기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강한 의지력으로 이겨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오래 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막 참다가 야식이나 폭식으로 터지거나 요요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죠? 이 인간이 호르몬의 노예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인간의 의지로는 이 호르몬을 이기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혈당의 널뛰기만 잘 잡으면 폭식, 야식, 간식 뭐 이런 근원을 아주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안 당기도록 설계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대1 PT를 막 40번 넘게 받아도 안 빠지던 제가 하루 5끼 먹으면서도 살이 쏙 빠진 이 혈당 방어 루틴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딱 단순한 4가지 설계인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도요.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최소 2배? 많게는 10배 이상은 편안하고 단순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식품 개발자로서 연속 혈당 측정기로 직접 진행한 혈당 실험 데이터도 준비해왔으니까요. 댓글 링크 통해서 챙겨가세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인슐린 휴식기를 가지는 겁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저녁 식사 이후에 다음날 점심 전까지 아침 공복 상태를 길게 유지해서 몸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줬어요. 이게 그냥 굶어서 빼는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녁은 드시고 싶으신 거 편하게 드셔도 되고요. 자는 시간 포함해서 공복 시간을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가져가는 거라 단순히 굶는 것보다 훨씬 덜 힘들어요. 예를 들어 전날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쳤다면 아침 9시쯤에 첫 식사를 해도 14시간 공복을 유지한 거거든요. 이 긴 시간 동안 앞서 말씀드린 지방 저장 호르몬 중 하나인 인슐린을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에그와 오일로 공복을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저녁 식사 이후에 공복을 유지했다면 이 공복을 깨는 첫 식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때 저는 본격적인 식사를 하기 전에 이 삶은 계란 같은 거 한두 알이나 그리고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꼭 챙겨 먹었어요. 이 올리브오일 같은 순수 지방은 인슐린을 거의 건드리지 않은 채 공복을 좀 채워주고요. 삶은 계란을 먹어서 위벽을 같이 코팅해주는 겁니다. 아침에 이 삶은 계란 먹으면 좋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 계란 한두 알이 나중에 우리가 점심 먹을 때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당분이 혈액이나 지방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당 스파이크의 강력한 방패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올리브유랑 같이 먹어주면 저는 2배의 효과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더 좋더라고요. 게다가 올리브유만 먹으면 위장에 무리가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단백질이 주성분인 계란이 같이 들어오니까 위장 보호도 해주고 더 튼튼해서 좋았어요. 세 번째는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우리가 계란 올리브유를 공복에 먹은 것과 비슷한 이유인데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밥을 먹을 때에도 가능하면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그 다음에 먹는 순서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냉면을 먹으러 간다 하면 함께 올라간 계란이나 오이, 무채 같은 걸 좀 먼저 먹고 그 다음 면이나 육수를 먹는 거죠. 이게 앞선 이유와 같이 채소의 식이섬유가 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을 완만하게 오르게 도와줘요. 그러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지가 않아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으로 전환되는 양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은 식후 10분 산책인데요. 이건 올라간 혈당을 강제로 낮출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로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식후 15분에서 30분 사이가 가장 혈당이 피크를 치는 골든타임이더라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움직여주면 우리 몸속에서 가장 큰 근육인 하체 근육들이 막 움직이면서 혈액 속에 있던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지 않고 에너지로 막 태워버려요. 걷기만 했는데도 지방이 쌓일 틈을 몸에 주지를 않는 거죠. 뭐 이거 그냥 이론 아니야?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를 좀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먹기 전에 공복 혈당은 각각 105와 109였습니다. 원래도 가족력 때문에 제가 혈당이 낮지는 않아요. 그 한 번은 이 혈당 방어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식사를 진행했고 다른 날은 실험을 위해서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단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어벽 없이 음식을 막 먹었을 때는 1시간 만에 혈당이 135, 146까지 치솟으면서 엄청난 혈당 스파이크가 막 튀더라고요. 저도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반면 아침 공복을 유지하고 계란과 오일로 방어벽을 천 뒤에 비슷한 음식을 먹었을 때에는 최고 혈당이 119 수준에서 멈춰버리더라고요. 2시간 뒤에 내려보는 그래프도 훨씬 안정적이었고요. 어떻게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이렇게 식후 혈당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었을까요? 식전 공복과 계란, 올리브오일, 그리고 식사 때 먼저 먹은 채소들이 위장에 깔리면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식후 산책으로 근육이 당을 바로 써버리니까 혈당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인슐린도 적당히 남아서 지방 저장하는 신호가 아주 약해지는 거죠. 당연히 2-3시간 뒤에 막 단계 땡기거나 배가 고파지는 가짜 배고픔 같은 고리도 좀 끊기게 되고요. 요즘 다이어트 주사로 유명한 위고비 같은 약들의 원리 중 하나가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는 건데요. 이 4단계 루틴이 약 없이 천연적으로 정확히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막 먹는 거를 기획하고 개발한 MD면서 또 먹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평소에 도대체 하루에 어떻게 그렇게 시식을 많이 하면서 몸무게를 유지하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4단계 혈당 루틴을 알려드리는데 의외로 이것도 번거롭다고 하시거나 그러면 이 음식은 어떤지, 막 저 음식은 어떤지 하나씩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일이랑 몸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 직업병을 좀 살려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수많은 요리, 외식, 배달 음식, 편의점 간식들 같은 걸 먹으면서 연속 혈당 측정기로 혈당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제육볶음, 샌드위치 같은 직장인 단골 메뉴부터 계란, 올리브오일, 채소를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의 혈당 피크 수치, 그리고 산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혈당 안정 시간까지 숫자와 그래프로 전부 데이터화를 했거든요. 이 데이터들을 실제로 측정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떤 음식 조합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전혀 튀지 않는 황금 패턴들도 있더라고요. 비싼 PT를 받지 않고 굶지 않아도 또 인슐린과 혈당의 이런 움직임을 아는 게 다이어트의 진짜 중요한 이유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정리한 데이터들을 혼자만 알고 있기엔 좀 아깝기도 해가지고 매일 회사 스트레스를 맵고 짠 단 음식으로 풀면서 막 살찌면 어떠지 하고 불안해하는 동료 직장인분들 그리고 제 소중한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서로 만들어봤어요. 직업 정신을 좀 발휘해봐가지고 실제 연속 혈당 측정기로 측정한 식품별 혈당과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법에 대한 분석 노하우를 막 꾹꾹 눌러 담은 식품 MD 혈당 방어 리포트를 시청자분들께 100% 무료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직접 효과를 본 음식별 방어 조합 가이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혈당 스파이크 방어 팁까지 싹 다 정리해뒀으니까요.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고 점심 메뉴를 고를 때나 야식 시킬 때 습관해 보기만 하셔도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리포트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신청 양식만 작성해주시면 제 데이터가 담긴 파일을 메일로 즉시 보내드릴게요. 혈당 다이어트가 진짜 좋은 게 생각보다 돈 드는 것도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실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무엇보다 습관으로 만들어두면 오랜 효과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직장생활 속에서 혈당 다이어트나 대사 설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랑 리포트를 시작 삼아서 쉽고 편하게 가벼운 몸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정된 기간 동안 무료로 오픈할 예정이니까 영상이 끝나면 바로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 출근하기 전에 이 올리브유도 좋고 사무실 위에서 삶은 계란 한두 알도 좋고 점심 식사 후에 15분 산책도 좋습니다.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몸의 혈당 방어 시스템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혈당은 맑고 몸은 가벼운 하루 되세요.